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1.55% 상승, 코스피는 1.86%, 코스닥은 2.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과 우리 야간 선물 상승으로부터 기인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1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잘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 수출의 선행 지표로서 미국 ISM 제조업 PMI의 개선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투심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월 46.5와 예상치 47.5보다 상회한 48.4를 기록했고요. 이는 6월 이후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 중 신규 수주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넘어 확장 단계로 진입했고, 이는 향후 제조업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불 가격은 전월비 하락으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하회했고, 건설 지출도 기업 설비 투자를 의미하는 비주거용 지출이 오히려 0.4% 감소했지만 시장은 개선된 항목에 더 주목하며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에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기사를 하나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혼돈에 빠진 프랑스 정부 붕괴 시 시나리오는 이라는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진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따라오는 기사들도 계속 이런 프랑스의 위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졌고요. 요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뭐 주요 골자는 이거죠.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2일 현지 시간 내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패싱이라는 극단적 경로를 선택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고, 야당은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붕괴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될 전망이라 일각에선 미국의 셧다운 같은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독일과의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유로존 재정위기 수준에 근접했고, 유로화 가치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지수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프랑스 지수 CAC40을 보면은 지금 한 여름부터 지금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최종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이 하단 선을 지금 터치하고 지키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공간이 열리는 위협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자,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추세, 코로나 때 밑꼬리를 제외한 추세를 보면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 공간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뚫리면은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죠. 자, 이거를 로그 적용해서 봐도 지금 아슬아슬한 공간, 저거 뚫리면 이제 장기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프랑스 지수를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는 뭐 큰 큰 영향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를 뚫고 내려가면 프랑스 지수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우리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0.61% 상승 마감했었고 327.95였는데 그대로 시가를 오늘 형성한 뒤에 프리장부터 외국인 선물은 이제 환매수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한 천억 정도 이상 환매수를 보이면서 시작을 했고 1.55% 상승 양봉 유지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은 오늘 80만 주가 신청되었고 우선주는 11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량은 2시 51분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평단은 53,998원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랜만에 대량 매수를 보여줬고요. 5,929억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7월 12일부터 자, 이렇게 누적 매도를 총 10조 7천억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 좀 당겨서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요 기간 동안에 보시면 대부분이 매도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대량 매수, 진짜 이때 요거 9월 말 이후로 지금 오랜만에 대량 매수가 나왔고요. 사실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한 번 매수를 해준다고 해서 뭐 흐름이 크게 바뀔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흐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연속 대량 대량이든 어쨌든 연속이 필요해요. 뭐 하루짜리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또 그때뿐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내일도 매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모레도 매수를 해주는지가 필요합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1618억 매도를 했고요. 일부 차익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밑에서 끌어올릴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도는 차익 실현이겠죠. 정규장 종가는 1403원으로 마감했고요. 여전히 고환율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버나이트 했던 월물 왕개미 풋옵션 325 물량을 체크하자 했는데요. 요거는 29억 가량 유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유지를 했던 거고 하다가 줄였습니다. 오늘 줄인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위클리 콜옵션 개인 물량 요거는 330 중심이었는데 요거는 29억 들어왔던 거 오늘 또 일부 줄였습니다. 이거는 유지했던 건 어제 기준이니까 29억 오버나이트 한 것을 오늘 좀 줄였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장초반 9시 10분 이후에 왕개미 풋옵션 325 물량을 70%가량 축소를 했고요. 위클리콜 330 물량은 오전에 절반가량 축소가 진행됐습니다. 저기 보시면 개인들의 물량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요 기간 동안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월물 풋옵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반에 축소가 진행됐죠. 여기 보시면 파란선 개인 풋옵션 보시면 초반에 축소가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들어온 왕개미 콜옵션은 이렇게 오늘 왔다갔다 많이 했죠. 풋옵션이 청산될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번 매수하고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하는 등 오늘 왕개미가 오늘 콜옵션으로 하루 종일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했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졸트 보고서가 오늘 자정에 발표되고요.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비둘기고요. 이길 새벽 5시 45분에 연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왕개미 일지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왕개미 패턴에 살짝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하죠.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패턴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위클리 옵션과 합성을 하는 건지 어제 그랬죠. 어제 위클리 콜옵션과 일반 개인이 아닌 콜옵션과 콜옵션으로 추정되는 그 물량과 그 다음에 월물 풋옵션이 같이 들어오면서 상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지금 위클리 옵션에 이제 풋옵션에 개입이 좀 됐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틀 동안 함께 움직여서 충돌이 있었는지 등등 좀 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 한 줄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장중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오늘 상방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상승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왕개미가 들어와서 상승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왕개미가 들어오거나 어제껏 청산을 하면서 4차례 방해가 된 거예요. 상승하려는데 방해, 상승하려는데 방해, 상승하려는데 방해, 상승하려는데 방해 이런 식으로 오늘 장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는 이 구간이죠. 아침에 전일 오버나이트 된 왕개미 풋옵션 325에 대한 70% 청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은 왕개미 입장에서는 하방 배팅을 한 건데 반대쪽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거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이 풋옵션에 대한 견제가 이제 끝나는 과정으로 이제 좀 이렇게 출렁임이 좀 있었고요. 제동이 걸렸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에는 오늘 당일 신규 왕개미 콜옵션의 330 매수가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왕개미 콜옵션이 들어오는 거는 또 이거 시장 고점으로 보면서 들어왔나 해가지고 여기서 약간 멈칫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세 번째 방에는 왕개미 콜옵션 330 일부 청산 후 여기 일부 청산한 다음에 재매수되는 과정에서 방해가 일어났었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일부 청산 후 재매수되는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오버나이트 된 위클리 콜옵션 330 물량은 일부 축소되고 신규로 오늘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클리 풋옵션이 1만 계약 정도를 장중에 매수를 하고 유지함에 따라 보시면 위클리 풋옵션 이겁니다. 요게 개인이 계약수로 아침에 1만 계약 정도를 사서 한참 유지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가지고 한참 유지했습니다. 이 유지 때문에 월물과 좀 상충되는 월물 옵션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인트 잡기가 쉽지는 않았던 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졌고 그 흐름을 유지했으며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매수만 진행하면서 중간에 왕개미가 진입하면서 방해할 때만 평소보다 약한 하락세로 슬쩍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어차피 외국인들은 이 선물 매수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장중에는 자, 선물 외국인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어갔다라는 거죠. 갈색선 보시면 자, 여기 이어갔다. 그래서 오늘 흐트러짐 없이 계속 매수하는구나. 프로그램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차트를 보시면 여기 검은색 선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매수하고 유지하고 막판에 더 매수하고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 계속 매수 상방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데 왕개미가 이렇게 중간에 개입을 해서 제한적인 왕개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왕개미 효과도 원래 같으면은 오늘 고가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 왕개미 효과가 반감되거나 거의 없었던 거죠. 뭐 있어도 아주 제한적인 상태로. 다 이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제한적이다. 평소에 이거라면은 오늘 못 내려간다 쉽게. 왜? 계속 매수세가 강하니까. 그래서 왕개미도 사실 이런 날에는 잘 진입을 안 하는데 오늘 왜 그런지 계속 하루 종일 진입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세가 강한데 잘 안 내려오죠. 매수세가 약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한 날에는 왕개미 반응이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러지 않았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인 힘의 에너지는 이제 상방이었던 거죠. 다만 찜찜한 것은 외국인의 210만 주의 매도 속에 삼성전자가 지수의 힘에 비해 약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결국 외국인이 대량 매수로 반전을 이끌어야 시장의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거 삼성전자 때문에 또 반등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또 상방으로 전환된 건 아니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한 상승세로 전환돼서 이제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윗자리를 좀 열기 위해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돌파하고 삼성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전환해주는 모습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계속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진짜 49%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 지지 추세 이겁니다. 자, 선물에서 자, 하단 지지 추세 요거 하단 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상단에 저항 추세가 있죠. 자 지금 삼각 수렴으로 갇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일대 혹은 뭐 1, 2주 대 아니면은 내마녀의 날 12월 10일 내마녀의 날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갇혀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일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또 변동성 지수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한번 장세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은 지난번에 금요일에 나왔던 이 기준 음봉 있죠? 이 기준 음봉을 오늘 결국에는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은 돌파했어요. 돌파하면서 그 자리가 이제 안착이 된 겁니다. 보시면 그 자리가 2호 라인입니다. 위엔 라인 여기 331포인트 라인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그 자리가 이제 이렇게 안착되는 분위기로 마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1시 33분 봉이죠. 여기 기준 양봉 여기 대량으로 터졌던 대량으로 거래 터진 요 양봉 있죠. 제가 어제 리뷰 영상에서 자 여기 거래 터진 이 양봉이 기준 양봉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내일 훼손하는지를 보셔야 되겠다. 훼손하지 않으면 위에서 노는 거고 훼손하면 아래로 움직이는 거다. 아래로 이제 향해서 힘이 바뀌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종가 부근에서 이제 잠시 이탈한 거는 위클리 옵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거는 체크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 요 위에서 노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 기준 양봉을 훼손하는지. 근데 오늘 시작 전부터 떴죠. 그 다음에 계속 위에서 놀았죠. 기준 양봉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반등세 혹은 내지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요? 기준 양봉을 깨기 전까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주체별 12월 만기물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적어봤는데요.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과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텔레그램 입장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카페도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 양식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2월 선물 옵션 이제 12월 12일은 내만여의 날이잖아요.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 12월 선물 옵션은 이제 합성 포지션으로 봐야겠죠. 옵션만 만기도 아니고 선물만 만기도 아니기 때문에 12월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을 보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투시는 12월물 합성으로는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새 투자 주체가 합산으로 1000억 이상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기실현을 포함한 거예요. 보유 포지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실현한 것까지 합쳐서 1000억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입장은 특히 개인과 외국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투시는 왔다 갔다 좀 했기 때문에 뭐 투시는 좀 빼고 개인과 외국인은 12월 만기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죠. 지금 손실을 만회해야 되니까. 근데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거를 시원하게 안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풋옵션 매도가 많아서 하방 경직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뭐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풋 매도가 11월 만기처럼 막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어쨌든 12월 만기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외국인은 그냥 선물 롤오버를 해버릴 수 있겠죠. 롤오버가 필요하겠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금융투자의 경우는 12월물 선물옵션 합성 포지션을 꾸준히 하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겠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나머지 이 1000억 이상의 손실을 모두 수익으로 1000억 이상 수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기실현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입장은 12월 만기까지 최소 지금 하락한 구간 내에서라도 머물면 됩니다. 여기서만 머물어도 금융투자는 그냥 수익 마감을 하는 거예요. 1000억 이상. 그러나 세게 반등할 것 같으면 빠른 청산을 시도하려 할 수 있겠죠. 반등을 하면은 빨리 수익이 손실로 바뀌기 전에 그냥 익절하고 말아버릴 거라고. 그럼 뭐예요? 매도한 것에 대해서 환매수가 진행이 되겠죠. 쇼커버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더 강한 매수가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더 강한 매수세가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뭐 욕심이 더 난다면은 롤오버를 할 수도 있겠죠. 하방으로 더 진행될 것에 대한 욕심을 보인다면은 조금 더 롤오버를 해가지고 뭐 3월물까지도 연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거는 이제 확인 사항이 될 겁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3,600원과 선물 53,600원 동일하게 마감했고요. 어제 400원 백어데이션은 해결되었습니다. 외국인은 결국 210만 주 매도로 마감했고요. UBS 증권 중심으로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80만 주가 2시 51분에 완료됐고요. 자사주 매입 완료 후에 약간의 매도세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 61,500, 65,9,000원 이번에 단기 반등의 고가였죠. 그 다음 55,700원, 54,000원 자, 오늘 저항점이었죠. 오늘 지지점이었죠. 어제도 지지점이었죠. 53,000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자사주 매입 전후로 해가지고 51,800도 주요 매물대로 저항받고 지지받았습니다. 그 다음 5만원 자사주 매입이 결정된 그 자리였죠. 47,000원, 42,000원까지 이렇게 주요 자리를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53,000원 지지 및 54,000원 저항을 재확인하는 날이었고요. 자, 외국인 선물은 하루 종일 왕개미의 방해에도 꿋꿋하게 매수세를 유지하며 막판 7,000억 정도까지 매수하며 자, 요 부분입니다. 막판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7,000억 선까지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한 뒤에 3시 20분 이후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 하루를 좀 일부 정리하는 시간 2시 반, 3시 20분인데 오늘은 3시 20분 이후로 축소하면서 5,038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일부 차익 실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롤오버 포함 누적 매수는 이제 1조 원 라인으로 회복이 1조 원 이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옵션은요. 월물 옵션 종가 기준 콜 74억 매도 오늘
종가에 체크를 한 거 보면은 이렇게 콜옵션 74억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들. 그 다음에 97억 풋옵션 매도가 있었습니다. 즉 양매도 포지션을 강화했는데 특히 풋옵션 매도가 많아지고 있어서 하방 경직 효과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방 베팅을 진행했던 금융투자의 경우는 115억의 풋옵션 매수가 잡힌 거죠. 양매수 효과죠. 금융투자는 이미 하방이지만 오늘 풋옵션 115억의 매수, 콜은 43억으로 양매수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든 많이 가라가 이제 금융투자인 거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하방으로 많이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12월 만기물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왕개미 월물옵션 잔량입니다. 잔량은 왕개미 콜옵션 오늘 들어왔던 330 물량은 약 5억가량 남긴 것으로 보이고요. 풋옵션 325 월요일에 매수하고 오늘 좀 축소했던 물량도 5억가량 그러니까 소량 남긴 상태로 종료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남겨서 오버나이트 하지는 않았습니다. 토탈은 이제 개인 콜옵션 27억 매수한 채 마감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50억대 풋옵션 매수로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을 이제 충돌이 돼서 상세 처리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투신 선물은 오전에 매수 금액을 유지하며 막판에 차익했다가 종가에 2,500억가량 재매수 베팅하며 2,370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축소한 것을 투신이 매수로 받아가는 모습 정도로 추정되고요. 프로그램 매동은 비차익 5,929억 매수로 7월 12일부터 누적 매도 10조 7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등세 유지를 위해서는 연속 매수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환율은 외국인 달러 선물로 체크를 하는데 1,618억 매도했고요. 차익 실현을 좀 했지만 1,403원으로 유지되며 정규장 마감을 했고요. 현재 이제 야간장에서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한 1원 정도 하락하고 1,402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4.36% 하락하면서 내려왔고요. 19.07로 마감을 했는데 좀 오늘 편안한 우상향장이 펼쳐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내려온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단의 지지 라인을 다시 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상승 반전 일으킬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탈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될 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특이한 어제 오늘 12월 되자마자 위클리 옵션과 월물 옵션이 상충하고 또 왕개미 월물 옵션이 좀 부지런하고 바쁘게 좀 많이 정신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쉬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좀 더 이 패턴이 바뀐 건지 데이터를 좀 더 모아봐야 되니까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내마녀의 날도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요일 위클리 옵션이 이렇게 수상한 적은 드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별로 목요일 위클리 옵션 거래가 없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유난히 월요일과 화요일에 미리 목요일 위클리 옵션 거래가 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전날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 데이터들이 발표되고 목요일 아침에는 이제 우리나라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성장률과 GDP 이런 것들이 좀 문제시 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또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네이버 카페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접속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